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패스트 RCNN에 대한 발표를 맡은 양시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패스트 RCNN 대한 논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RCNN이라는 게 패스트 RCNN이 RCNN 계열의 이전에 있던 여러 계열의 연장선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모델들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병목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고요. 백그라운드 모티베이션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이전에 어떤 계열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세부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CNN 계열이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었고 어떤 병목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를 다루도록 하고 네 번째는 결국에 이제 어떤 성능을 냈고 실험 결과에 따른 RCNN에 갖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저자들이 어떻게 실험했는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백그라운드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세 가지를 다룰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텍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는 IOU, NMS, AP, MAP 같은 기본적인 세부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입니다. 패스터 RCNN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므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의 차이를 먼저 잡아야 하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전체에 대해 클래스 라벨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의 각각에 대해 클래스와 위치를 함께 예측하는 문제고 따라서 디텍션에서는 클래스 레이블뿐만 아니라 바운딩 박스와 컨피던트 스코어 모델이 어느 정도로 그 객체를 확신한지에 대한 점수 또한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이제 리전 프로포설,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NMS 같은 이제 구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그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출력하는 테스트고 출력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클래스 라벨과 그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 그 해당 객체가 존재하는 확률에 대해 어느 정도로 확신하는지에 대한 컨피던트 스코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박스 코디네이트라고 이 박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하나의 이미지 안에 캣, 더그, 덕 같은 여러 가지 객체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모델은 각 객체마다 클래스와 바운드 박스를 따로 예측해야 됩니다. 즉, 오브젝트 디텍션은 무엇이 있는가와 어디에 있는가를 동시에 예측하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을 비교한 것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의 질문은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태스크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가 있고 그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디텍션의 출력이 이제 클래스 라벨뿐만 아니라 그 객체의 위치 또한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디텍션이 어떻게 이루어지에 대한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NN 계열 모델들은 이제 세부 구조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큰 디텍션의 흐름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먼저 본 후에 RCNN, SPPnet, Fast RCNN, 그다음에 이번에 다룰 Faster RCN이 각각 어느 부분을 개선했는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관점은 이제 각 모델이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기보다 이제 디텍션 파이프라인의 병목을 이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줄여온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디텍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전 프로포설을 생성하고 리전 프로포설은 우선 이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후보 영역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세 번째로 각 리전이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운딩 박스를 보정하고 초기 프로포설은 이제 객체 위치와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 리그레션으로 위치를 조정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NMS를 적용하고 이 NMS는 같은 객체에 대해 이제 모델이 여러 벅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스코어가 높은 벅스를 남기고 나머지 중복 벅스를 제거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아래처럼 이미지가 들어오고 어, 이제 객체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이제
되게 간접적인 추정을 이루은 다음에 그 추정이 이루어진 곳에서 이제 피처를 뽑은 다음에 분류와 이제 박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제 얼CNN 계열에서 주요 병목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약한 슬라이드고요. 우선 얼CNN에서는 즉 프로포설마다 CNN 포워드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에서 여러 프로포설이 만들어지면 각각 이제 CNN을 따로 넣어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이고, SPP 넷에서는 컨볼루션 피처 맵을 이미지 단위로 한번 계산한 다음에 이게 얼CNN과 가진 차이점이거든요. 얼CNN과 다르게 이미지 단위에서 우선 컨볼루션 피처 맵을 만든 다음에 그 프로포설별 피처는 그 피처 맵에서 가져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컨볼루션 계산이 프로포설 간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파스트 얼CNN은 이제 디텍터 트레이닝이 통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SVM과 그 빅복스 리그레서를 이제 별도로 학습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이 구조를 멀티태스크 로스로 정리해서 한 번에 학습을 하는 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RCNN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 프로포설 제너레이션 자체를 학습하는 모델로서 외부 프로포설 알고리즘에 의존했던 부분을 이제 RPN이나는 네트워크 내부 모듈로 대체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베이직 매트릭스들입니다. 어, 여기서는 IOU, NMS, AP, MA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OU입니다. IOU는 두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겹쳐 있는지에 대해 나타내는 값이고요. 어, 음, IOU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IOU는 이제 Intersection over Union의 약자로 두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분자는 이 두 박스의 겹치는 영역, 즉 오버랩 아리아이고, 이제 분모는 두 박스를 합친 영역, 즉 유니언 아리아입니다. 수식으로는 프레딕트 박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의 교집합 면적을 합집합 면적으로 나눈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값은 0에서 1 사이고 1이면 이제 두 박스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 파스트 RCN에서는 IOU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앵커가 이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즉 이제 모델이 예측한 박스가 객체를 제대로 탐지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판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IOU 값에 따른 모델의 예측한 박스가 대강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넣은 슬라이드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MS는 이제 Non Maximum Suppression의 약자이고,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같은 객체 주변에 여러 개의 벅스가 중복으로 생성될 수가 있는데, NMS의 목적은 이런 중복 디텍션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이제 먼저 컨피던트 스코어가 가장 높은 벅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된 벅스와 IOU가 높은 다른 벅스들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남은 박스들에 대해 반복을 해서 이제 오른쪽 예시를 보면은, NMS 전에는 자동차 주변에 여러 벅스가 겹쳐 있는데, NMS 이후에는 대표 벅스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타 RCNN에서는 얼펜이 만든 프로포설을 줄일 때도 NMS를 사용하고, 최종 디텍션 결과를 정리할 때도 NMS를 사용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어, 이제 에버레지 프레시전과 민 에버레지 프레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어, LP 우선 AP는 이제 에버리지 프레시전의 약자고,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프레시전 리컬 커브 이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이제 양성인 것, 예를 들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에서는 그 객체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것 자체가 이제 양성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그 예측이 실제로 양성인지 그 비율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지표이고, 리컬은 이제 실제 포지티브, 실제 데이터셋 상에 있는 모든 이제 실제 객체 중에 모델이 찾아낸 비율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이제 컨피던스 스레스홀드를 바꾸면서 이제 이게 스레스홀드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커브로 나타내고, 그 아래 면적을 AP로 계산해서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AP는 이 클래스별의 AP를 계산한 뒤에 모든 이제 클래스의 AP를 평균의 값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른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파스칼 복 디텍션이라는 그 데이터셋 그 대회에서는 MAP가 주요 성능 지표로 사용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적인 개념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제 RNN, CNN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는지 그 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관점이 이제 각 모델이 어떤 병목을 주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파트에서는 이제 네 가지 흐름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RCNN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패스트 RCNN입니다. 어로의 풀링과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디텍터 두 번째가 SPP 넷입니다. SPP 넷은 이제 컨볼루션 컴퓨테이션을 이제 프로포설마다 RCNN과 달리 반복하지 않고 이미지 단위로 이제 먼저 이미지에 CNN을 거친 후에 그 피처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포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제 RCNN과 달리 이제 계산 병목을 줄였고요. 그 패스트 RCNN에서는 어로의 풀링과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을 통해 디텍터 학습 구조를 단순화합니다. 네 번째로 남은 병목인 이제 이전 프로포설 제너레이션입니다. 패스트 RCNN까지는 이제 디텍터는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포설 제너레이션은 여전히 이제 외부 알고리즘, 이제 셀렉티브 설치라는 알고리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병목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패스트 RCNN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RCNN입니다. 이제 RCNN은 리전 위 CNN 피처라는 이름 그대로 리전의 프로포설에 CNN 피처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우선 RCNN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셀렉티브 설치를 사용해 약 2000개의 리전 프로포설을 생성하고, 즉 여기는 이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대강 봤을 때 이런 곳에 객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후보들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각 프로포설을 이제 CNN 입력 크기에 맞춘 다음에 고정 크기로 랩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마정에 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고정 크기로 랩핑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각 프로포설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된 프로포설에 대해서 CNN 피처를 추출합니다. 즉 각 프로포설에 대해서 CNN을 돌린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기로는 SVM을 사용해서 각 리전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 즉 박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리그레션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RCNN은 이제 CNN 피처를 리전 프로포설에 적용해서 어큐레시를 개선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CNN 포워드가 이제 각각의 이제 제한된 셀렉티브 설치로 제한된 프로포설마다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00개의 프로포설마다마다 이제 CNN을 돌려야 하는 이제 계산 병목점이 있습니다. 그런 병목점이 이제 굉장히 큰 단점이고요. 이후 SPP 넷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중 컨볼루션의 반복 계산 문제를 줄이는 방향이 이제 굉장히 큰 발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SPP 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본 RCNN의 가장 큰 계산 변목은 이제 프로포설마다 CNN 포워드를 반복한다는 점이었고요. SPP 넷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컨볼루셔널 컴퓨테이션을 프로포설마다 반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우선 CNN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 피처 맵에서 프로포설을 뽑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 변목을 줄였습니다. 어, 우선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이미지를 한 번만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는 것이고요. RCNN에서는 각 프로포설을 이제 크롭하거나 랩한 뒤 CNN에 따로 넣었는데, SPP 넷에서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 컨볼루션 피처 맵을 먼저 계산하고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을 사용해서 픽스 랭스 피처를 얻습니다. 그 정리하면 이제 RCNN은 컨볼루션 계산을 프로포설 수만큼 반복했고, 아까 대강 20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PP 넷은 컨볼루션 계산을 이미지당 한 번 수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은 이제 앞선 발표에서 얘기 드렸듯이 서로 다른 크기의 리전 프로포설을 고정 길이 픽처로 바꾸는 방법이고, 이거는 간략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려는 바가 입력 리전의 크기가 달라도 항상 같은 길이의 피처 레프레센테이션을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태운다라는 것이 핵심 개념이고요. 결국에 이제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프로포설마다 CNN을 진행하지 않고 이미지에 대해서 뭐 우선 CNN을 진행하고 만들어진 피처에서 프로포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산 병목을 굉장히 줄였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습이 여전히 이제 마지막에 그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따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이제 분리된 태스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별도로 학습해야 했고, 그리고 SPP 레이어 아래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충분히 파인튜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어, 그리고 리전 프로포설 자체가 이제 셀렉티브 설치 같은 외부 알고리즘에 의존했습니다. 이 셀렉티브 설치가 전체적인 계산 흐름에서 굉장히 큰 병목점으로 이제 오래 걸리는 계산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패스트 RCNN은 이전 디텍터 트레이닝을 이제 구조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 RC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스트 얼씬의 입력은 마찬가지로 이미지고요. 이미지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통과시켜 쉐어드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SPP 레이어랑 똑같고 이제 각 ROI를 이제 피처 맵 위에 이제 프로젝션 합니다. 이후에 ROI 풀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ROI를 고정 크기의 피처로 바꾸고 이 피처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스를 거친 뒤 두 개 아웃풋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이 아웃풋이 리그레션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각각의 별도의 모듈로 학습했는데 이전에와 다르게 이번에는 여기 패스트 RCN에서는 이제 하나로 병합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점이고요. 이렇게 패스트 RCN에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을 하나의 딕터터 안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ROI 풀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각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이제 모델이 관심을 갖는지, 즉 객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인터레스트에 대해 픽스드 사이즈를 만드는 과정에 ROI 풀링이 사용되게 됩니다. ROI마다 원래 크기와 이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기 어렵고 ROI 풀링을 먼저 ROI를 컨볼루셔널 피처 맵 위에 대응시킨 다음에 ROI 영역을 그 하이트 곱하기 웨이스 그러니까 가로 세로 크기의 빈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빈 안에서 맥스 풀링을 수행하면은 원래 크기와 관계없이 고정 크기 피처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SPP 넷 방법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인데 약간의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ROI를 7 곱하기 7 피처 맵으로 변환하면은 이후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일정한 형태로 입력될 수 있는 고정된 길이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로스인데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하나의 로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모듈 마지막에 이제 딕테터 모듈을 한 번에 이제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바꾼 것이고요. 어 이제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고 여기는 이제 리그레이션 로스 이제 벅스가 어디 있는지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뭐 로스를 설정했다 이런 걸로 이제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패스트 얼시에는까지 계열이 진행됐고 그 계열 이후에 이제 남아있던 병목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얼시에는 이제 딕텍터 자체를 이제 상당히 빠르게 만들었는데 리전 프로포서를 이제 셀렉티브 설치라는 외부 알고리즘에 의존했고 이게 여전히 계산 병목으로서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어, 이제 딕텍터가 빨라졌는데도 결국에 이제 시간적인 병목은 남아있다라는 점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음, 병목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쉐어드 컨볼루션 피처 맵과 ORI 풀링을 통해서 딕테터의 계산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외부 알고리즘으로 프로포서를 이제 생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서 병목점이 발생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얼시엔에는 결국 이 외부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핸드크래프트 어, 알고리즘 같은 예를 들어 셀렉티브 설치나 셀렉티브 설치 말고 엣지박스라는 반복론도 있거든요. 그런 반복론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 또한 네트워크로 이제 하나를 병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 RPN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아키텍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패스트 RCNN의 전체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RPN이 이전 프로포설을 생성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RPN과 패스트 RCNN 디텍터가 이제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프로포설 제너레이션의 추가 비용이 굉장히 작아지고 이제 전체 디텍션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 아키텍처 파트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잘게 쪼개서 진행할 건데요. 먼저 전체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RP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후 앵커와 멀티 스케일 리퍼런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 라벨링과 RPN 로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RPN이 이제 어떻게 학습되는지 이해하는 데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운디 박스 리그레이션을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피처 쉐어링과 트레이닝 스트레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롤 아키텍처입니다. 패스 얼CNN은 이제 크게 RPN과 패스 얼CNN 디텍터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RPN은 이제 리전 프로포설을 생성하는 모듈이고 패스트 얼CNN 디텍터는 이제 말씀드린 패스트 얼CNN에서 사용되는 디텍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포설을 분리하고 보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요한 점은 이 두 모듈이 이제 쉐어드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지를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한번 통과시켜 피처 맵을 만들고 이 피처 맵을 RPN과 디텍터가 함께 사용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이제 프로포설 제너레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핵심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패스트 얼CNN이 결국에는 이전에 존재했던 패스트 얼CNN과
RPN의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피처 맵이 만들어지고 이 피처 맵 위에서 RPN이 리전 프로포설들을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프로포설은 어로이 풀링을 거쳐서 패스트 RCN의 딕터로 전달됩니다. 그리고는 이전과 똑같이 각 프로포설의 클래스를 예측하고 바운딩 박스를 다시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프로포설 제너레이션이 외부 알고리즘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입니다. RPN은 이제 패스트 RCNN의 핵심 구성 요소이고, RPN은 이제 이미지 피처 맵 위에서 객체가 있을 법한 후보 영역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RPN이 이제 최종 클래스 딕팩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RPN은 이제 person, car, dog 그런 이제 여러 객체 클래스들에 대해서 직접 구분하지 않고, 대신 오브젝트인지 백그라운드인지를 판단해서 프로포즈를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클래스 분류나 이제 빅벅스에 대해서 이제 리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패스트 얼시에는 디귿터가 수행하게 되고요. 어, 즉 이제 예측하는 값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네스 스코어로 이제 해당 앵커가 오브젝트인지 백그라운드인지를 나타내고 두 번째 이제 바운딩 박스 오프셋으로 이 값은 앵커 박스를 어떻게 이동하고 크기 조정할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제 RPN은 이제 클래스 어거니스트 한 이제 방법으로서 객체의 세부 클래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객체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이제 훨씬 내부한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식처럼 쉐어드 컨볼루션 피처 맵에서 RPN을 거쳐 오브젝트와 이제 빅박스 오프셋이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논문에서는 3x3 컨볼루션을 사용하였고 각 윈도우는 인터메디에이트 피처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 두 개의 아웃풋 레이어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는 이제 K가 이제 저희가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몇 개 이제 앵커 박스를 설정할지에 대한 그 값이고, 클래스 레이어는 EK의 이제 스코어를 출력합니다. 이게 EK인 이유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 객체가 있냐 없냐 이제 두 개의 노드를 보겠다는 뜻이고, 리그레이션 레이어는 이 박스라는 값이 이제 중앙값의 위치와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 이 네 개의 이제 변수들의 값을 이제 예측하는 이제 모듈이기 때문에 4K의 이제 값이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앵커 앤 멀티스케일 리퍼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RPN은 이제 피처 맵의 각 위치에 여러 앵커 박스를 기준으로 프레딕션을 수행합니다. 앵커는 리전 프로포설을 만들기 위한 레퍼런스 박스이고 최종 프로포설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박스 리그레이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앵커가 어떻게 배치되고 왜 멀티스케일 리퍼런스가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앵커 벅스는 피처 맵의 각 위치에 놓이는 레퍼런스 벅스이고 기본 설정은 3개의 스케일과 3개의 에스펙트 라티오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은 이 박스의 전체적인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 레퍼런스 벅스는 아니 에스펙트 라티오는 이제 이 박스가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세로를 길게 생겼는지 가로를 길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 위치마다 이제 총 논문에서 설정한 값에 따르면 3개의 스케일과 3개의 레티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 9개의 박스를 예측하게 되고요. 즉 9개의 앵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는 이제 오브젝트 데이스 스코어와 박스 업셋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RPN은 이제 앵커를 기준으로 오브젝트 여부와 위치 보존 값을 함께 예측하는 것이고요. 이 구조를 통해 한 피처 맵의 위치에서도 다양한 크기와 이제 비율의 객체 후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객체는 이미지 안에서 다양한 크기와 비율로 등장하고요. 따라서 디텍터는 멀티 스케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접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미지 피라미드와 필터 피라미드입니다. 이미지 피라미드는 여러 크기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피처맵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필터 피라미드라고 이미지 대신에 다른 변수인 이제 피처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여러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패스트 얼시에는 앵커 피라미드를 사용해서 하나의 피처맵 위에서 여러 이제 레퍼런스 복스 논문에서 다룬 것과 같이 뭐 가로로 길고 크고 뭐 세로로 길고 작고 이런 여러 개의 이제 레퍼런스 복스를 사용해서 이제 피처맵을 만들게 됩니다. 피처맵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스케일의 이미지를 다시 계산하는 꼴이 아니라 앵커 설계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다양한 크기의 프로포즈를 예측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앵커 라벨링 앤 RPN 러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앵커가 피처 맵의 각 위치에 놓이는 리퍼런스 박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제는 이 앵커들이 어떻게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것인 겁니다. 이제 RPN은 각 앵커에 대해서 오브젝트인지 백그라운드인지 판단하고 포지티브 앵커에 대해서는 바운디 박스 리그레이션도 추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앵커를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그노어드로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IOU입니다. 그래서 얼피엔 학습에서는 앵커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퍼스티브 앵커고요. 퍼스티브 앵커는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IOU가 가장 높은 앵커거나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IOU가 0.7보다 큰 앵커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앵커는 모든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IOU가 0.3보다 작은 앵커고요. 어, 그 외에 앵커는 전부 이그노월드 앵커로 둡니다. 즉 포지티브도 네거티브도 아닌 애매한 앵커는 러스 계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사용해 오브젝티브네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얼피엔 로스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리그레이션 로스의 합이고요. 어, 이 단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그리고 이쪽 단이 이제 리그레이션 로스입니다. 우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이제 앵커가 오브젝트인지 백그라운드인지 맞추는 항이고, 오브젝트 스코어를 이제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 로스는 앵커 박스를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에 막 가깝게 이제 보정하는 항이고요. 다만 리그레이션 로스는 모든 앵커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포지티브 앵커, 이 항을 보시면은 이 포지티브가 0인지 1인지에 따라, 즉 1일 때, 즉 이제 포지티브 앵커일 때에서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리그레이션 로스로는 이 로스가 어떤 함수냐 하면은 스무스 에러 로스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치에 대해서 간거나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대신 에러 로스보다는 이제 작은 오차 주변에서 더 부드럽게 동작한다는 에러 L2 로스를 좀 섞은 로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운딩 벅스 리그레이션입니다. 앞에서 얼피에는 앵커마다 이제 벅스 오프셋을 예측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오프셋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바운딩 벅스 리그레이션의 핵심은 절대 이제 좌표를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벅스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변환을 예측한다는 점이고요. 즉, 기준으로 주어진 9개 앵커 중에서, 해당되는 앵커가 얼마나 이동시키고 이 길이와 높이는 어느 정도로 바꿀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벅스 리그레션은 앵커에서 벅스로 가는 상대 변화를 예측하고요. 중심 좌표의 변화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이는 이제 예측 벅스 X 중심과 앵커 X 중심 차이를 앵커 와이드스로 나눈 값입니다. 결국 이제 와이드스로 나누는 값의 이유는 이제 앵커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제 정교화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이제 학습이 좀 안정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라벨 체인지는 스케일 체인지는 이 로그를 씌워가지고 그 앵커 박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바꿀지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 로그가 왜 씌워지는 대해서는 이따 q 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결과적으로 얼피에는 앵커 자체를 이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앵커에 옵셋을 적용해서 프로포설 박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앵커에서 이제 프로포설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먼저 피처맵의 각 위치에서 앵커를 생성하고 그다음 RPN이 각 앵커에 대해 오브젝트네스 스코어와 벅스 옵셋을 예측합니다. 이후에 벅스 옵셋을 앵커에 적용해서 프로포설을 만들고 프로포설 이미지 경계를 벗어나면은 이미지 바운더리에 맞게 잘라냅니다. 그다음 NMS를 적용하고 서로 많이 겹치는 프로포설 중 스코어가 가장 높은 이제 프로포설을 남기고 중복 프로포설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톱앤 프로포설만 이제 패스트 얼시에는 딕텍터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논문에서는 대략 2만 개 정도의 앵커에서 시작해서 NMS를 거쳐서 총 상위 300개의 프로포설을 사용하는 설정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피처 쉐어링 앤 트레이닝 스트레이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공유되는 부분이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고 이미지 피처를 추천하는 백본 부분은 이제 RPN과 패스트 얼시엔 딕텍터가 함께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는 분리된다는 뜻이고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RPN에서는 오브젝트네스 클래시피케이션과 박스 리그레이션을 위한 CLS 레그 레이어가 있습니다. 패스트 얼시엔에서도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와 박스 리그레이션을 위한 레이어가 따로 있고요. 학습 전략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얼터네이티브 트레이닝, 어프로엑시메이트 조인트 트레이닝, 넌 어프로엑시메이트 조인트 트레이닝이 제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제 넌 어프로엑시메이트 조인트 트레이닝은 이론적으로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넘겼고요. 향후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이후에 마스크 얼CNN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슬라이드 오른쪽 네 단계는 얼터네이티브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뭐 RPN을 학습하고 프로포즈 사용해 패스트 RCN을 학습하고 RPN 스페시픽 레이어를 파인 튜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스트 RCN 스페시픽 레이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인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모듈이 같은 컨볼루셔널 피처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은 즉 이제 각 구조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로포설 퀄리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RCN이 이제 속도 개선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어, 이 실험을 보시면은 RPN이 이제 훨씬 적은 프로포설로도 셀렉티브 설치나 엣지벅스 이전에 핸드크래프트로 만든 프로포설 알고리즘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MAP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점이고요. 프로포설 수가 줄어들면 이후 이제 어뢰별 열탄량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 결국 이제 적은 프로포설을 제공하는데도 이제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런타임 컴프레션이고요. 패스트 얼시엔의 핵심 주장은 이제 프로포설 제너레이션을 빠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단순히 전체 시간이 줄었다는 것보다 어느 단계에 이제 시간이 줄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어, 네, 이 슬라이드에서 컨볼루션, 프로포설, 리전 와이드 컴퓨테이션 나눠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K40 GPU 기준 런타임 비교이고 보시면은 이전에 했던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 런타임이 훨씬 빠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얼씬의 주요 속도 개선이 프로포설 제너레이션 타임 감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앵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다루자면은 이제 앵커가 이제 RPN의 핵심 설계 요소인데 그 앵커 스케일과 에스펙트 레티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프로포설 퀄리티의 디텍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제 파스칼 뭐 2007과 VGG 16 기준으로 앵커 설정별 MAP를 비교합니다. 보시면은 하나의 스케일과 하나의 레티오만 사용할 경우 MAP는 이제 65.8 또는 66.7이 나오고요. 하나의 스케일에 3개의 에스펙트 레티오. 아까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표현력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은 이제 성능이 더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스케일과 여러 비율을 가지고 이제 만들면은 더 성능이 잘 나온다. 즉 앵커를 이제 여러 값과 여러 스케일로 이제 설정하는 것이 실제로 성능 향상에 기여가 됐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제 RPN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아블레이션인데, 내부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살펴보시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레그레션, NMS가 각 프로포설 퀄리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이제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로 이제 컴프레션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였고요. 페스털 얼시에는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서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RPN이 먼저 프로포설을 만들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디텍터가 이제 클래스 스페시픽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방식이 이제 댄스 원 스테이지 방식으로서 이미지 전체에 많은 슬라이딩 윈도우 또는 댄스 박스를 넣고 바로 이제 댄스한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두 방식의 MAP를 비교하려 했는데 네, 슬라이드를 잘못 설정했네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확실히 논문에서 제한된 방식이 더 MAP가 높게 나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컨클루션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패스트 얼씬은 이제 실제 의미는 리전 프로포설 단계를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설 리제네레이션을 RPN이라는 모듈로 대체를 해가지고 외부 알고리즘이 아닌 하나 이제 학습되는 네트워크로 설계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어, 이전에는 프로포설 스테이지가 외부 알고리즘이고 뭐 여기 이제 수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한계점으로 넘어가자면은 패스트 얼시에는 당시 기준으로 이제 프로포설 제너레이션 별모를 크게 줄였지만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 아직 여전히 이제 투 스테이지 인퍼런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는 점으로 이제 이게 계산적인 병목점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이제 욜로라는 원 스테이지 디텍션으로 이어지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확도 측정에는 장점이 있는 방식이 투 스테이지인데
원스트 딕테이저에 비해서 파이프라인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이 풀링 과정에서 콘타이전 문제, 아까 풀링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 예측한 값은 실수 값인데 결국에 이제 정수 값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거기서 정보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라이 좌표를 이제 피처맵의 디스크리트 그리드에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위치 정보가 손실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음, 여기서 또 다루자면은 이제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제 작은 객체를 이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고, 어, 사용하는 이제 방법은 아까 얼터네이티브 트레이닝이나 어프록시메이트 조인트 트레이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유니파이드 네트워크에 가깝지만 이제 학습 과정은 단순하게 이제 하나로 병합된 트레이닝을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CNN 피처를 리전 프로포즈에 적용하고 SPP넷은 컨볼루션 피처 맵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얼CNN은 ORI 풀링과 멀티태스크 로스를 통해서 디텍터 학습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얼CNN은 RPN과 쉐어드 컨볼루션 피처를 통해서 리전 프로포즈 제네레이션까지 학습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어, 이제 발전 방향을 이제 단순히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디텍션 파이프라인에서 음, 계산 변목과 학습 분리를 이제 줄이는 방향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슬라이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